찌그러지고 터진 놈, 고름난 놈을 사시라고. 그러면 진짜로 개복숭아. 그럼 개복숭아 먹는 거는 너무 쉬워요. 제일 좋은 방법이 그냥 끝에 보풀레기 틀 같은 거, 이물질 묻은 것만 좀 치우고 씻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개복숭아 반 설탕 반 해서 딱 재놓고 6개월 이상 지나면 그냥 특히 여름에 애들이요 주스 엄청 좋아하잖아요. 무슨 주스를 제일 좋아하지? 지금부터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녹음 좀 해야겠네요. 하십시오.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개복숭아 그를 설탕물에 시원한 얼음물에 싹 타서 애들한테 이거 애따 주스다, 최고의 천연주스 줘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 대신 개복숭아 말을 하지 마고 그냥 냉장고에서 주스 타줘봐요. 정말 좋아요. 평생 처음 먹는 사람도 이거 먹으면요, 그 입속의 화한 맛, 그 다음에 시원한 느낌이요, 얼마나 영어로 프레시, 신선한지 몰라. 그렇게 맛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저랑 공부했으면 잘 기록을 해놨다가 탁 해서 줘요. 올해 보니까 여기 경동시장에 1kg에 제일 상품을 15,000원, 2만원 받더라고, 개복숭아를. 그 정도 주면 사요. 거기 산에 안 가도. 근데 산에, 시골에 산 야산에 가다 보면요, 중간중간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근데 있어요. 근데 아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재배는 아무도 안 해요. 아직까지. 시골에 사는 동네 아저씨들은요, 그거를 관리를 해요. 그리고 다른 동네 산에 와서 따면 난리 나요. 어디서 개복숭아 따가냐고 난리 나요. 자기들 약이고 그게.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먹어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연 건강식. 술 담그는 건 어떠세요? 네, 술 담궈도 좋고. 그럼 술을 담그면 내가 볼 때 최소한 1년 이상 먹겠다고. 3개월은 짜고. 제가 담그면 3년이 지난 네, 1년 이상만 지나면 아무리 지나도 좋아. 네, 좋아. 왜 그러면 1년을 지나는 거면요, 이 개복숭아나 게살구나 매실이나 이런 속의 씨 끝 눈에는요, 청산가리 성분이란 흑약이 있어요. 청산가리란 그 항물질은요, 먹으면 2초 내로 깨끗 죽어요. 2초도 안 걸려. 먹으면 그냥 죽어요. 우리 시골에서 혹시 사는 사람 끙하고 토끼 노루를 잡아요. 손도 안 대고 토끼를 잡아요. 우리는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저는 뭐 있는 거 다 잡아버릴 수도 있어. 얼마나 쉬운지 알아요? 까치밥이라고 있어요. 까치밥. 빨간 거 열매. 그게 없으면 콩 노란 콩에다 구멍을 내.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딱 넣고 거꾸로 뒤집어놔. 그러면 콩이 와서 탁 먹어요. 여기서 딱 먹고는 날아가서 저쪽 반대편에 자기가 노는 장소에 가서 죽어 있어. 거기 먹으면 바로 거기서 적사를 안 해요. 선생님 금방 청산가리 먹으면 바로 2천을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뻥은 먹어도 안 죽어. 왜 안 죽는가면 옆에 콩이 껍데기를 다 싸고 있는 거야. 껍데기 싸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속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그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죠? 모이 주머니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분해가 되면 적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그걸 콩을 먹고 죽기는 저쪽 콩에 가서 죽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먹고 죽은 거를 여기서 내가 약을 뿌렸는데 그 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콩이나 참새는요, 항상 자기가 가는 길, 잠자는 곳, 날아가는 곳에 가서 생활을 해요. 하다못해 여우도요, 자기 다니는 길로만 다니지요. 길 아닌 곳을 절대로 다니잖아요.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사냥을 할 때요, 사냥을 할 때 노루를 잡고 싶어요. 저는 노루만 보면 그 노루는 100% 잡아요. 왜 잡는지 알아요? 그 노루가 어떤 산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노루가 어떤 턱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나오는지를 제가 알아요. A란 노루는 여기서 출발해서 덩성이를 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개울가루 내천을 내려갔다가 다시 덩성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온다를 우리는 바로 알아요. 100% 알아요. 제가 사냥을 공부했어요. 사냥법을. 근데 그 사냥법 공부하면 뭘 공부하는 거 아는가 하면 그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아는 게 사냥법이에요. 그러면 노루는 항상
옆 등성이를 타고 돌아요. 옆 비탈을. 절대로 이렇게 바로 올라오지 않아요. 절대로 안 올라와요. 노루는. 그러면 그 다니는 길이 발자국이요. 누가 봐도 알아. 발자국이 지나간 거를. 그러면 이쪽에서 노루가 일로 가는 걸, 쫓아가는 걸 내가 여기서 봤어. 그럼 그 다음 산 옆에 이 돌아가는 곳 노루 발길이 있는데 여기 딱 숨어서 총만 들고 있어. 그럼 한참 있으면요 노루가 굴러와. 그리고 와갖고요 또 노루는 어떤 습성이 있는가 하면 이 등성이를 돌 때 이렇게 돌아갈 때는요 반드시 거꾸로 쳐다보고 2분간 휴식을 해. 뒤에 누가 따라왔나 쳐다보고 있다가 다시 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노루 보고 사람 보고 간혹 이런 말을 해. 저 빗설개 없는 놈 그래. 노루가 썰개가 없다 그래요.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노루가 이 산등성이를 돌아갈 때는요 다시 돌아오던 길을 쳐다보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길을 가요. 그럼 오다가 잠깐 멈춰 서 있으면 1분을 서 있으면 내가 처음으로 딱 들고 있었잖아. 딱 멈추고 서 있을 때 딱 당기면 딱 멈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 섭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꽁도 마찬가지야. 꽁이 예를 들어서 이 A란 지점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덤불에서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덤불 지역이 있는 곳에 이 꽁은 가게 돼 있어. 무조건 저기 가서 쉬게 돼 있어. 다음은요. 저기 갔다가 가장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해. 그럼 여기서 꽁약을 놔서 꽁이 청산가리를 먹었어. 꽁을.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 가 있으면요 위로 죽고 있어. 그러면 주워오면 돼. 그러면 여기서 웃기는 현상이 있죠. 정상가리를 먹어 죽었는데 저 먹은 꽁을 우리가 먹으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꽁이 먹고 죽은 거였는데 우리 먹으면 또 죽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정상가리라는 화학성분은요 한 번 폭발하면 더 이상 폭발하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 0.0001mm 남아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칼로 잘라서 내버리면 아무리 먹어도 죽을 일이 없어. 그러면 그 약물이 어디에 얼만큼 묻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산가리에 죽은 동물은 청산가리 0.0001mm부터도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어. 살색이. 우리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살색이 약간 초록빛으로 바뀌었어. 그 초록빛 바뀐 것만 떼면 절대로 지장이 없어.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꽁 속에 있는 모든 기생충과 해충을 청산가리가 다 뭐했다? 죽였다. 그래서 고기도 훨씬 더 맛있고 안전한 거예요. 저도 이거 엄청 연구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이걸 엄청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거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토끼나 꽁을 그다음 가서 주워오기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지리산 계곡 밑에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저기 명하나 저 산 넘어 왼쪽에 가면 거기에 가을 타작을 하고 볏짚하고 있느니라. 거기 가면 꽁이 5마리가 누워있을 거다. 들고 오느라고 해요. 그럼 가요. 거기로 가면 진짜 꽁 5마리 누워있어. 한 마리 누워있어. 그럼 들고 와요. 어떻게 들고 오는지 알아요? 꽁을? 목에다가 새끼로 그저 있던 묶어서 그거 잘하시네. 허리에 메고 들고 오기 힘드니까 새끼 목에다 매면 딱 매달려요. 구멍에 딱 넣으면 그럼 허리를 딱 묶어. 그럼 5마리가 덜렁덜렁해. 그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와서 내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막 따라와. 자기 낱말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갔다 오면 꽁이 4마리씩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기 먹기 얼마나 힘들어 그죠? 1년에 돼지고기 한 번 먹기 힘들고 소고기 한 번 먹기 힘든데 꽁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10배가 더 맛있어. 얼마나 고도 맛있어. 그거를 동네에서 나눠 먹었던 어릴 때 추억이 지금도 나요. 옛날에 겨울에 난짐승 죽어있는 걸 주워서 몇 번 먹은 일이 있어요. 네, 그때는 반드시 무슨 색깔을 없애라고요? 그건 잘 모르죠. 초록색을 없애요. 그리고 모유 주머니를 없애요. 뭐 내장은 다 버리고. 네, 내장은 버리고. 그렇죠. 내장에서 터졌으니까. 그리고 저는요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거는 절대로 밖으로 세면 안 돼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틀려 나오면 나오는데요. 나만 안 할게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 중풍이 진짜로 걸렸어. 네? 중풍이 걸렸어. 중풍? 응.
우리 집 그 새 박사같이 중풍 걸렸잖아요. 예. 중풍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한쪽은 죽고 갖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똑같죠?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내가 뇌를 좀 걸려봤어요. 그렇죠? 힘들었죠? 엄청 힘들죠? 그때 무슨 약을 먹어야 제일 잘 나와? 그럼 뭐지? 그러면 예전에 걸려보셨으니까 베라벨 약은 다 드셨을 거예요. 또 별거 다 했겠죠?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뭐라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직? 그럼 오늘 배워가세요. 청둥오리예요. 청둥오리. 그것도 제 계절록이 이렇게 겨울이면 갔다가 겨울이 끝나면 가는 놈. 철새 청둥오리.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아직 학교로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근데 왜 중풍이 걸렸을 때 청둥오리를 못 드셨을까? 그냥 일반 오리를 먹었죠. 일본 오리가 엄청 좋다고 그러죠? 네. 그거에 한 300배. 피도 먹고. 네, 피도 드시고. 우리 아버지가 알도 드셨잖아요. 그건 한 300배가 중에 청둥오리. 알은 뭐 특별히 먹은 일이 없는. 청둥오리 알 하나예요. 자연산은 10만원, 20만원씩 가요. 알 하나가. 알 어디서 청둥오리 잡다가 잡아가지고. 큰일 나요. 바로 잡혀가. 예. 그러니까 제가요, 절대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가르쳐줬다고 잡혀가면 저는 절대 안 잡았어요. 안 잡았는데, 만약에 진짜 너무 심하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안 들키 경찰 모르게 잡으시라고. 잡아가지고, 그냥. 제가 우리 전라북도 부안인데요. 제 고향이 바닷가냐. 거기가 청둥오리가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못 잡아요. 잡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그걸 모르겠고, 잡다 걸리면 뭐 혼난다 그러고. 잡다 걸리면요. 이거 물고 몇 병만 물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몸이 안 좋고 어르신이 중풍이 걸려서 힘들어서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요. 경찰 아저씨가 모른 척 그렇게 빨리 찍어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네, 그거를 장사해서 돈 벌어먹고 살려고 그러지 않으면요. 눈 감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대신 그게 사실이어야 돼. 누가 한 마리, 제가 말씀이 계속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요리했다고 해서 한 마리 볶아주는데, 다 선습점을 채우더라고요. 드셨죠. 그게 그거보다 좋나. 중풍 때문에 먹은 건 아니고. 그래서 많이 나와서 좋았을 수 네. 있어요. 꼭 그게 아니라도 평소에 그걸 드신 게 있기 때문에요. 중풍이 걸렸어도 완기가 빨리 됐고, 중풍이 걸려있어도 빨라요. 확실히 빨라거든요. 그거는요. 맛은 이거더라고요. 네, 맛도 좋고, 우리 집안이 제가 그랬잖아요. 자손 대대로 남명 조식시대부터 동의보감촌에서 태어났어요. 호준의 동의보감촌에서 태어났어요. 자손 대대로 그 약초꾼이에요. 쉬운 말로. 그래서 그거를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청둥오리 우리 아버님이 논에 가서 들고 오는 것도 봤어요. 우리 집이 바닷가예요. 지리산 밑인데요. 이신신 장군이 처음으로 터털시 거북수를 띄운데 우리 집이 시골집이에요. 딱 500m만 가면 바다예요. 석천만이에요. 이순신 장군 처음으로 거북수를 띄운대요. 그 거꾸로 조금만 가면 그 지리산 계곡이에요. 산 꼴짝이에요. 뭐 함양, 상천, 물레방아는 물을 안 거두고 함양, 상천, 진주 그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중풍이 걸려갖고 막 입이 돌아갖고 이러고 누구 집에 아저씨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요. 아무도 모르게 청둥오리를 한번 구해가지고 우리 집 일하시는 분한테 시켜. 너 저기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해가 하면 다른 나라 같이 아침에 가면 있을 거라 들고 와서 해서 들고 가서 해줘요. 좋아져. 다 나오는 거예요. 많이 좋아져. 그게 돌아오고. 그럼 어떻게 잡을까 청둥오리를? 너무너무 쉬워요. 바닷가에 사시면 이거 있죠. 낚시 바늘을 이만한 낚시 바늘에다가 실을 묶어 이렇게 말뚝을 하나 이렇게 박아. 실 있잖아요. 시골에 뭐 실 비닐로 포대 뜯으면 실 쭉 두고 찌는 거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 낚시 바늘에다가 미꾸라지를 한 마리 이렇게 딱 사는 거를 걸어놔. 그러면 그 다음 나가면 한 마리 딱 잡는 거야. 어떻게 지금 먹고 누구있어 매달려갖고 엉덩이 빼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100% 걸려있어요. 근데 어디다가 저걸 해놔야 될까? 평상시에 보면 청둥오리들이 어디서 앉아 노는 거 알잖아요. 바닷가 어디 노는 거 알잖아요. 그거 가장 가까운데 이렇게 놓으면 한 마리 잡아요. 그러고는 경찰서로 갖고 가요. 갖고 와서 저 청둥오리 잡았는데 수갑 채우고 감방에 데리고 가시죠. 그래요. 그럼 경찰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저 미쳤나 그럴 거냐? 지가 진짜로 잡았다니까.
거짓말 하지 마. 저기 있는데요. 그럼 딱 보여줘. 마늘을 그저 진짜 있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빨리 갖고 와줘. 어떻게? 그것도 안 잡아가면 그 경찰관이 또 잡혀가니까. 그렇게 해서 갖다 쓰시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아무도 모르게 탁 잡아갖고 이제 집에 가서 먹을 거라고 마대에 넣어갖고 가는데 경찰관이 오는 거야. 제 백차가. 근데 갑자기 마대에 있어. 안에서 청둥오리가 깎고 그래. 들키지 안 들켜요. 바로 잡고 가요. 그러면 먹도 못하고. 근데 신고를 먼저 해버리는 방법도 괜찮아요. 진짜요. 시골이나 잘 아는 동네에서는요. 내가 먼저 가서 경찰에 신고해버리기 또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럼 경찰이 살려주라고 하면 살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에 그렇게 안 던져봐요. 그런 방법도 있어. 근데 왜 자꾸 가다가 난 삼촌 보러 갔죠? 우리 집이 원래 삼촌포인데. 진주 사천 삼촌포예요. 그거 같이 있어요. 알아요? 혹시 삼촌포가 어디 있는지? 남해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집에 가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리산 밑에 함양, 삼천, 진주, 사천, 삼천포가 있어요. 줄기에. 사천하고 다 합쳐졌죠. 네, 합쳐져 있어요. 어찌 보면 같은 동네예요. 그 다음에 은행은 넘어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야, 시간이 은행 넘어가고 수세미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수세미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수세미? 네, 수세미. 수세미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조선시대부터요, 설거지 할 때 가장 용이하게 쓴 게 뭐다? 수세미. 지금도 그릇 닦는 거는 뭐라고 부른다? 부엌에서 수세미라고 부른다. 그 수세미는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다? 오이하고 똑같이 생겼다. 오이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 수세미는 생으로 먹을 수 있다 없다? 물을 받았어. 아니, 수세미를 생으로 뭐 드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수세미 먹는 건 못 봤어요. 못 봐서 드셔보세요. 연글기 전에. 연구하기 전에 조금 작을 때는요, 이렇게 잘라보면 꼭 오이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사서 맛있어. 그리고 귀신, 가래, 천식이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먹으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액기스가 없어. 지금 저는 한 시간에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 거면요, 기침, 가래, 그다음 해소, 천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약재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재들은 산에 있는 약초가 아니고 외국에 수입해온 약초가 아니고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약초들, 채소 약재들, 과일 약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의예요. 대한민국에 나같이 강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매 이상한 약을 뭐 할까 하면 연구를 했지, 뭘 먹어서 나을까 좋을까는 연구를 하는 의사들이 없어. 돈벌 걱정만. 그러니까 이게 수세미예요. 수세미가 작을 때 오이만 할 때는요, 잘라서 먹으면요, 반찬을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먹을만. 그리고 기침, 가래,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목이 그냥 시원하게 화하게 좋아진다는 거를 3일만 먹으면 바로 느껴요. 100%.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이 양반댁에서 기침, 가래, 천식 있는 영감이, 대감이 있으면요, 항상 마당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슬 먹으면 뭐를? 수세미 작은 거를 20cm짜리를 따와. 그에게 받쳐서 드세요. 그리고 기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래, 기침했다 여놈아. 그럼 딱 갖다 그래. 그러면 똑똑 씹어주시고 기침을 딱 한 번에 그럼 가래가 다 나와. 그 정도로 좀 명량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더 좋은 약효를 발휘하고 있는 게 수세미예요. 그러면 수세미가 이제 좀 컸어. 크면 어떻게 그릇 닦는 거로 사용했을까? 저거를 뭐 했다? 반으로 잘라서 뭐 했다? 말렸다. 삶아서 말리는 게 아니에요? 삶아서 말렸다. 삶아서 말렸다. 제일 빠르고. 또 그냥 말려도 되고. 그러면 수세미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안 보셨어요? 그 사진을 갖고 수세미 이렇게 생겼어요. 저랑 1시간 있어서요, 이 약초 3개만 공부해도요, 평생에 대한민국 어디 가서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 돼. 그래야 그래요. 그리고 저는 실제 생활에서 몸으로, 체험으로 배우고 공부한 거예요. 저 경희대 놓은 것도 아니고 한의학과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공부하고 혼자 엄마 아빠 심부름하고 다니다 보니까 몸으로 배운 거예요. 몸으로. 그럼 내가 몸으로 배운 나보다도 더 똑똑한 의사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없어요. 한의원다. 저한테 와면 숨도 못 쉬어. 너 수세미 속이 어떻게 생겨 봐봐. 너 먹을 수 있어? 아무도 몰라요. 그럼 왜 좋은지 말해봐. 몰라요.
성분만 얘기해. 그 성분이 뭔지 아냐고 몰라요, 자기도. 아, 그런 성분이라고 말하던데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실제로 속까지는. 수세미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공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말리면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로 NET. 네, 그물. 촘촘한 막 오른쪽 왼쪽 사선으로요, 실이 쫙 그 그물 네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체 중에서 이렇게 똑같이 된 장기가 뭐가 있을까요? 폐. 지금 우리는 가래 천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폐에 대해서. 가을에 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폐에 가장 좋은 채소가 들어요, 수세미. 그리고 어떤 도라지나 잔대나 더덕보다도 더덕을 먹어서도 폐에 천식 치료를 안 된 사람이 수세미를 먹으면 낫는 사람이 많아요. 저걸 차려 끓여 먹고 달여서 먹고 그래요. 말렸을 때는 달여서 먹고 생일 때는 부숴서 먹고 그렇게 폐하고 똑같이 폐를 펼치면요, 이쪽에 오른쪽에 이쪽에 폐가 두 겹으로 돼 있고 이쪽에 한 겹이 돼 있어. 펼치면 수세미 속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인터넷에 딱 적어놓은 그림이 똑같아요. 좀 다 큰 거 말려서 말려놓은 것도 있어요. 큰 거 말려서 그거를 설거지 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그거를 차를 끓여서 우려서 드시면요. 차를 끓여서. 물에. 그러면 기침, 가래, 그다음 해소, 천식 엄청난 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물맛도 먹으나 뭐 특별히 맛있는 맛도 없고 맛있는 맛도 없고 다 뭐 자연의 맛이 먹으려는 거. 자연의 먹으면서 이게 자연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수세미를 어쩌다가 시골에 땅이 한 평이나 있으면 한 나무를 심어놔. 그럼 15개가 열어 1년 내에 먹을 수 있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한상무를 심으라고. 이거를 저 통째로 그냥 말린다고요? 네? 통째로 말려도 되고 삶아서 속만 말려도 되고 뭐 아니 잘라서 그냥 말려서 이렇게 살짝 덮어서 후라이팬에 덮어서 차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어떻게든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니 저는 저거를 심었는데 다른 거다 세미를 한 나무 심으면 10개 남다니까요. 이따 많은 놈이. 그냥 뺏겨버리고 수세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쓰지 마시고 따구로는 이거를 좋은 약으로도 쓰시라고. 호흡기 숨이 가쁘고 뭐 답답하고 가슴을 치지 마시고 이거 차 한 잔을 수세미 차를 한 잔 마시면요 수세미가 싹 씻어버려요. 설거지 씻는 것도 다 씻어 배려. 이거는요 수백 년 동안 중국 의학서적 우리나라 동의보감 뭐 민간의학에서 항상 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실제로 증명 제가 독특한 게 아니고 그렇게 수준을 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초들도 있다. 이 약초들이 꼭 먼 곳에 있는 거 아니다. 가까이 다 가까이 있어요. 먼 곳에 있잖아요. 행복도 가까이 있고요. 삶도 가까이 있고요. 감사도 가까이 있고요. 즐거움도 행복도 다 가까이 있지. 먼 곳에 있잖아요. 먼 곳에 찾으려면요. 이빠진 동그라미예요. 가까이서 찾아요. 근데 다른 건 세밀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산초에 대해서 추어탕에는 산초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세밀하게 얘기해드려요. 산초는 소화기관 약으로서는 어찌 보면 최고의 명약이다. 위장, 대장, 소장, 위가 나빠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 복통, 변비가 심하면 산초를 수시로 반찬같이 드시면요 그 부분은 거의 없어져요. 제가요 위장, 대장, 소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지금도 이 똥배가 이만큼 누워 있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한 8살 봐. 네, 저희 임신 8개월이에요. 근데 그래도 제가 살아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매 식당에 하루에 한 번은 산초 장아찌나 산초 김치나 산초를 먹어요. 식탁에 항상 산초 반찬이 있어요. 많이 안 먹어요. 젓가락으로 그 산초 잎사귀 한 5개 정도, 10개 정도 쬐끔 한 숟가락. 그러니까 마늘 크기만큼 정도. 그만큼만 먹어요. 그래서 막 뱃속에 설사가 난다든지 막 변비가 있든지 원래 뱃속이 안 좋은데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막 시냇물 물 흐르는 소리가 나고 소나비가 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도 거의 없어집니다. 이거 산초 그렇게 위장병에 좋아요. 열매하고 그 다음에 열매는 2탄으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하면 강사료가 5만 원이 올라가는데 박동영 선생님한테 강사료를 5만 원을 더 받아야 돼. 10분에 저는 5만 원씩이니까 한 5분 올라가면 25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얘기해 드릴게요. 산초 그 다음으로 먹기 좋은 게 지금도 현대백화점 가면 산초를 팔아요. 어떻게 파는가 하면 어떤 씨앗을 초록색 쬐끄만 깨알만한 씨앗을 피클을 담아가지고 팔아요. 조그만 종지 한 20ml에 10,000원씩 팔아요. 그게 산초예요. 그리고 인사동에 가면요 최고급 한정식 집에 가면요 이 산초 초록색 산초 열매를 장아찌를 담아서 내요. 조금 시끄러. 그 맛 서로 나눠 먹어요. 똑같은 거. 그리고 그 정시 한정식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진짜 좋은 약입니다. 이 반찬을 드시고 오늘 식사를 아무리 거룩하게 맛있게 드셔도 배탈이 안 납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산초 조금 내놔요. 그럼 조금씩 4명이서 나눠 먹어. 진짜 고급 한정집에만 아야 나와요. 이상한 같은데. 근데 일본에는요 웬만한데 해물탕이나 그 국물이 생선국이 나오는데 다 나와요. 그래. 그 산초 푸른 열매 그 장아찌도 나오고 때려는요 어떤 데 가면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초밥집 일본 가면 초밥집이 많잖아요. 초밥집 가면 잎사귀 하나 더 들은 거는 하나에 3,000원을 받고 잎사귀 하나 빠진 거는 초밥 하나에 2,000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잎사귀 하나 더 들어간 게 뭔가 하면요 산초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의 2배를 더 받아요. 초밥 하나를. 일본 한번 가보세요. 내일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그거 값어치 있네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이 산초 초밥에다 산초를 넣어서 왜 1,000원을 더 받는가 하면요. 그렇게 비싸게 받는가 하면요. 이 산초를 언제 따는가 하면 봄에 아주 잎이 예쁘고 아리따울 때 산초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좌우로 이렇게 나란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잎이. 여기 나무가 있어. 이거 산초 나무에는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가시가 있어. 엄청난 가시가 이렇게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다가 놔둬가지고 미치겠다 따가워 그래요. 저 온몸이 가시예요. 온몸이 가시예요. 잎사귀에만 없어. 근데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잎사귀 여기를 딱 잎사귀 그 줄기 하나를 아카시아 잎 알죠? 그렇게 이렇게 생겼어. 근데 작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피클로 절여. 그리고 밥을 동그랗게 이만큼 말고 여기다 산초 잎을 이거를 딱딱딱딱딱딱딱 넣고 위에다가 생선을 딱 올려서 초밥을 만들어요. 이 초밥은 불이 있어. 피웠어요. 그러면 저 생선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새도 뭐 이런 거를 이 산초 피클이 다 없애는 거예요. 들어가서 소화도 너무너무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고급 식품 백화점에서 사요. 아니 식당에서. 그 정도로 산초가 좋아요. 근데 많이 드시면 한국에서도 산초가 지금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 양주에 가면 한 6만 평에다 산초를 지금 야생들 막 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산초 농장을 만들고 있어요. 중국에는 지금 한 60만 평을 어떤 친구가 지금 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산초 붐이 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민간 약초들 초급 옵션에도 좋은 것들이 있어요. 또 가르쳐줘요. 그 파란 초록색 그거를 해놓으면요 씹으면요 이빨에 딱 씹으면 톡톡 튀면서 얼마나 특이한 맛이 나는지 몰라요. 백화점 한 사서 드셔봐요. 너무 비싸서 못 사시고. 까만 거는 안 돼요. 까맣게 되면 따서 말려서 기름으로 해요. 그러면 삼탕, 이왕 하는 게 낫게요. 삼탕, 그 기름은요, 지금 어린애들이고 어린애들이고 젊은 애들이 가장 힘든 게 아토피예요. 아토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아토피 안 걸려본 사람 그 가렵고 막 몰라요. 지금 살이 빠져도 그리고 그래갖고 3주 전에 우리나라 5대 일간지에 난리가 나서 나는 몸신이 나하고 막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서 막 회충, 요충, 편충을 수입을 해 들어가고 그거를 막 먹이고요. 아토피 있는 애들한테 더 심하네. 그리고 나라 뒤집어졌잖아요. 몰랐죠? 그 기사 못 봤죠? 관심이 없으니까 회충, 편충을 왜 먹었냐? 애들한테 아토피 왜 모르죠? 오늘 이후로 알잖아. 그걸 먹으면요
이 해충이 들어가서 그 피부로 나오는 그 아토피 성분이 밖에 나와서 갉아먹으려는 아토피 성분이 속으로 들어오게 해요. 해충이 새끼를 까, 알을 까.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요, 못 먹고 가난한 집 애들은요, 해충이 뱃속에서 새끼를 알을 까가지고 배가 가려워 죽고 똥꼬도 가려워 맨날 미치겠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해충 까먹고 막 이틀 동안 막 면파다가 해충 몇 마리 넣었는지 기어놓은지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10마리 기억나죠? 해충 받아서 갖다 준 적이 있죠. 학교에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에서. 저보다 젊으시구나 여기. 제가 지금 70살인데 아직 70살은 안 됐죠?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었죠. 있었죠? 그럼 왜 대답을 안 하죠? 요새는 그냥 네,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고요, 아, 단하시라고, 와! 하면 뭐, 의연게 나와. 그럼 쭉 참에 해충이, 들어. 아, 그거 사실이요. 진짜 살아있잖아. 너무 움직이잖아요. 아, 옛날에 우리 조그맣을 때 어.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흐르는 애기 예, 나는 우리 앞집, 우리 앞집에 종인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지금 동양 땅에 그게 없었어요. 우리 동양병이 없었는데요. 그게요,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 해충으로서는요, 가장 멋진 기생충 해충이에요. 제일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해충이에요. 인간의 몸에 있는 해충 중에 가장 좋은 그 해충이에요. 하얀 거. 껍데기가요, 만지면요, 미끄덩미끄덩. 그걸 한번 잡아가지고요, 반바퀴발을 다 띄어갖고요, 강물에다가 탁 메기가요, 동네인 메기 다 달려와. 10마리 잡을 수 있어. 저 여자분 두 분은 더러워 죽겠대. 집에 가서 집사 못하 죽겠대. 진짜로 그랬으면 이게 실화예요. 진짜로 그 해충을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내가 기사 다 올려놨어요. 그 해충 먹으면 진짜 아토피가요, 밖에 있던 아토피가 속으로 들어가요. 뭐 먹으러? 해충이 넣은 알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피부가 매끈해져요. 실제로 증명됐어요. 실제로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 몬도간에 필리핀, 태국에서 어떤 사람 누구한테 뱃속에서 기생충을 키워서 갖고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기생충에 얼마나 나쁜 병균이 왔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무서운 거지. 나같이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멋지고 건강한 사람 속에서 나온 해충은 피가 되고 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사람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사람에서 나온 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병균이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동네에서 아토피 심해서 애가 막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상처를 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뱃속에 해충 좀 키워서 뽑았을 거예요. 나아요. 미치겠죠? 진짜로 나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만 더 하게요. 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갔네. 하나만 더. 옛날에는 옆집 아들, 아저씨, 언니, 동생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요. 머리에 부스름에 막 조목이 나 있고 막 그랬죠. 그때 어르신. 그 왜 그랬을까요? 못 먹고 영양가 부족하고 힘드니까 병균이 많으니까 살이 썩고 머리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발라줬어요? 그 머리에다가 뭘 발랐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밖에 나갈 때 아주까리 기름? 또 아주까리 말고 아주까리 동백꽃은 그 다음 얘기고 그 이전부터 천년 전부터 있었던 거. 옛날에 어른들이요 양복 참으로 동동 부르봉 받고 여자들은 동동